자, 공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시기. 공문서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느냐. 내가 공문서를 타자를 쳤어요. 타자를 열심히 쳐서 딱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공문서 되느냐? 아닙니다. 공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에 대한 결제가 돼 있어요. 결제가 되면은 이제 담당자 결제가 되면 도장이 찍힌다거나 사인이 됐다면 그때부터 공문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서만 작성한 거는 그건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부서의 담당자가 사인이 했거나 도장을 꽝 찍었다면 이제부터는 거의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재권자 또는 전자이미지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이미지 서명. 자, 서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문자 서명 또는 일반 사인하는 우리 서명.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서명이 있어요. 헷갈리시죠? 그죠? 여러분 늘 쓰는 건 이거죠. 사인해주세요 하면 이게 사인해주죠. 그죠? 등기 오면 사인하죠. 이런 거죠. 자, 전자문자 서명은 여러분 컴퓨터에 미리 서명을 사인한 걸 거기에 넣어놨어요. 문자로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버튼만 딱 누르면 결제라는 버튼만 딱 누르면 거기에 내 사인이 탁 들어가 버려요.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센서는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 글자 형태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내 이름이 탁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명이 되고 왜? 내 컴퓨터 내가 인증서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결제라는 딱 버튼을 딱 눌렀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글자가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은 내 인증서 번호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결제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큰 회사들이 다 이 전자문자 서명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부장님 자리에 컴퓨터가 있으면 결제하러 안 가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이 있어 결제 올리기 딱 누르면 과장님한테 결제가 가요. 그럼 과장님 화면에 띵 하고 와요. 뭔가 띵동 하고 와요. 그러면 결제가 도착했습니다. 와요. 누르면은 이제 그 결제가 딱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서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결제 누르고 아니면 반송시키면 돼요. 다시. 그럼 다시 그 사람이 빠꾸 시키는 거 또 왜 그럴까 싶어 또 체크하고 또 다시 보내겠죠. 그러면 결제 누르면 이제 또 그걸 또 어디로 가요? 부장님 결제가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결제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옛날같이 막 사인 좀 해주시죠. 결제 좀 부탁드리면 이렇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서명할 수도 있고 문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기의 성명을 문자적인 형태로 표시하더라. 전자문자 서명이고. 자, 전자이미지 서명은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사진이잖아요. 사진. 그림이 이미지입니다.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즉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만드는, 즉 사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글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걸 사진으로 딱 만들어놨다가 내가 결제 버튼 딱 누르면 요 사진이 그 결제란에 있죠. 결제란에 이렇게 결제란이 있죠. 여기에 내 사진이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요 사진이 여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이미지 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내 이름도 그냥 글자로 내 이름도 아니고 내가 직접 쓴 이름 있죠. 내 자필로 쓴 이름이 여기에 그림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결제 누르면 여기에 이름이 쪽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미지 서명이에요. 즉 이미지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서명이고 문자라면 전자문자 서명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펜으로 사인하는 일은 잘 없어요. 자, 결제가 즉 요 방법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공문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공문서는 반드시 결제가 있어야 성립이 되더라. 알아두세요. 결제가 없어도 성립이 되더라. 문서 작성과 동시에 성립이 된다. 인쇄와 동시에 성립된다. 이런 거 틀리죠. 그죠? 자, 시험에 잘 묻는 건 밑에 거 요겁니다. 공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이 도대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효력 발생 시기 뭡니까? 즉, 담배를 풀면은 벌금 3만원 때리겠습니다.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정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하진 않습니다. 왜요? 전 국민이 모르잖아요. 그 말을. 그죠? 만약에 글귀에서 담배를 풀면요, 사형에 처합니다. 나오는데, 자기들께 정해놓고는 전 국민이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몰랐는데 갑자기 담배 피는데 떡 잡아두면 사형을 처한다고 사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모르고 담배 핀 거예요. 그죠? 사형에 처한지 모르고. 그죠? 알았다면 담배를 안 폈겠죠. 그죠? 자, 그게 효력 발생 시기가 바로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즉, 결제가 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즉, 그 담배를 풀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일반 문서로 작성된 것들은 수신자에게 도달이 됐다. 즉, 수신자가 받아야 돼요. 문서로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보냈잖아요. 보냈으면 그 사람이 메일을 받았거나 아니면 편지를 등기로 받아 사인이 했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전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안 열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이 몰랐다는 걸로 돼가지고 어떤 그 벌금이나 그런 걸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배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때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고문서, 아까 말했죠. 공고는 일정 기간이 있죠, 그죠? 공고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즉 동사무에서 미리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일 후에 이제 5일이 경과하고 나서, 즉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5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막 담배 피워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5일 동안은 이제 담배 피면 피지 마세요, 사용입니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죠? 5일 동안 또 막 소문이 나겠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안 피겠죠. 5일이 경과한 후에도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이제 5일 동안은 그 뉴스도 떠들고 막 했을 건데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핑계죠, 그죠? 그런 일이 되겠죠. 5일을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거예요. 바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자,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어떠냐? 말 그대로 전자문서니까 주로 메일로 간다는 거죠, 메일로. 메일로 갈 거고요. 메일로 가서 또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돼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메일을 여러분 왔을 때 메일을 클릭하죠. 그럼 메일이 열리죠. 메일이 열리면요, 여러분 컴퓨터에 그 내용이 들어와요. 저장이 됩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 내용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내용의 제목은 열지 마라 그러죠, 그죠? 왜요? 제목은 보더라도 여러분 컴퓨터에는 바이러스가 넘어오지 않아요. 그 메일이 바이러스 메일이었다며. 근데 여러분이 제목을 클릭하고 내용을 봤죠? 내용이 뜸과 동시에 여러분 컴퓨터에 그 내용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는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다면 수신자가 컴퓨터 제목을 탁 클릭해서 열었어요. 열었다면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나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전자문서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컴퓨터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제목만 봐가지고는 컴퓨터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봤다는 걸 모릅니다. 그걸 클릭했을 때 이제 봤다는 개념이 통하죠. 여러분들도 메일 보내놓고 그 받았는지 수신 확인 누르면은 그 수신 확인 몇 월 며칠 했다고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제목을 안 누르면요 절대 그 수신 확인 안 나옵니다. 제목을 안 누르고 제목만 보고 그냥 나가버리면 수신 확인이 안 돼요. 수신 안 했다고 나와요. 그 제목을 눌렀다면 이제 그때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그 내용을 봤다고 이제 나오죠. 네? 자, 법규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죠? 물론 제가 아까 담배 피우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는 사실 공고문서보다는 법규 문서에 속하겠죠. 그죠? 사형인데,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시행 5일 만에 시행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요? 공포 후 20일 기한을 더 많이 둬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 뉴스에도 떠돌고 막 난리 나겠죠. 라디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지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게 효력이 발생해서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재지면 이제 뭐 그건 처벌을 받겠죠. 그죠? 법규 문서. 그죠? 뭐 아동 성폭행범들을 뭐 이제 거세를 시킨다거나, 그죠? 화학적 거세가 아니고 그냥 거세를 시킨다 이래갖고 이제 딱 공표 났다면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딱 났다면 20일 후에 된다는 거예요. 20일 후에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이 되고, 그 안에 공표가 났지만은 20일 전에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운 좋게 이제 거세는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러니까 20일 경과 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효력이. 우리나라는 도달주입니다. 무조건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해요. 자, 요 효력 발생 시기 잘 봐두세요.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고 공고문서는 5일. 요거 잘 보세요. 5일이에요. 공고나 고시는 5일.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에 등록. 법규문서는 며칠요? 25일이 아닙니다. 20일이요. 25일 잘 내놔요. 우리 사람들이 25일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해요. 그래서 25일 내면 굉장히 헷갈려요. 20일, 5일 그렇습니다. 5일, 20일. 5일, 20일. 됐나요? 5일하고 20일이에요. 자, 그렇게 봐주세요. 효력 발생 시기. 자, 중요 포인트 갖고 이제 관인인데 관인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관인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회사를 다녀보시면 알지만 담당자 사인이 있고 또 회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 회사 도장이 바로 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인.
이 관인이 찍혀야만 이제 개인 그냥 우리 어떤 공사 입찰 보았을 때 이제 공사 그 허가를 낸다거나 할 때도 담당자 사인으로는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전체 결제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전이면 한전 뭐 아니면 어디서 뭐 도장을 꽝 찍어줘야 그 도장이 받아야만 이제 그 문서가 이제 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담당자는 단지 하기만 했다는 사인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 관인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관인, 그죠? 관인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 관인하고 이미지 관인이 있다는 거예요. 서명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자 문서상에서 암호화된 관인, 그냥 일반 문서에 사용은 안 되더라. 일반 문서에서 이걸 전자 관인을 사용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지 관인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미지로. 그럼 이미지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됐나요? 그냥 전자관인은 그냥 암호화만 시켜가지고 이미지 형태가 아닌 그냥 뭐 어떤 암호로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자관인 형태라 그래요. 일반 문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암호화된 어떤 그 데이터로 돼 있어야 되니까 종이에다가 어떻게 그걸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죠? 못 넣죠, 그죠? 일반 문서는 사용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전자적인 거예요, 가능. 전자가 붙었으니까. 그죠? 자, 또 청인이니 직인이 있는 게 있어요. 청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해당되더라.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되는 또는 교부하는 문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행정부서 이름으로 어디에 뭐 몇 사람한테 뭘 문서를 보낸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어떤 교육 목적으로 나눠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도장 같은 게 청인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좀 의미가 좀 낮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관인보다 낮은 개념이 이제 청인입니다, 그죠? 직인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명의입니다, 명의. 요거는 보조기관의 명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입니다, 명의. 즉, 잘 보면 우리가 뭐 있죠? 만약에 한국전력공사, 한전 사장 돼가지고, 그게 꽝 찍혔죠, 이렇게요. 아니면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름 적어고 이게 꽝 찍혔고, 그죠? 아니면 회사 장 돼가지고 탁 찍혔죠. 또는 학교 교장 돼가지고 도장 꽝 찍혔죠. 요걸 뭐라 한다고? 직인 그립니다. 직인. 어떤 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명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대표의 명의입니다. 대표의 명의. 그게 직인이죠, 직인. 그죠? 됐나요? 주로 장이하고 도장 꽝 찍힌 거, 이게 직인이라 그러는데, 직인. 자, 요런 거. 참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이 어렵다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됐나요? 자, 잘 봐두세요. 요 용어들 내놓고 다음 좀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내요, 이런 것들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